폭염기 농작물 이 관리가 수확량을 지킵니다. 물보다 먼저 뿌리와 온도를 보십시오. 물만 더 주면 해결될까요? 농민 여러분, 폭염이 이어지면 가장 먼저 물부터 더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작물이 축 늘어지고 과실이 크지 않으면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관수 시간을 늘리고 비료까지 더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온기에는 토양이 젖어 있어도 작물이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뿌리 주변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토양이 과습해 산소가 부족하거나 비료와 염류가 뿌리 주변에 쌓이면 물은 있는데도 작물은 계속 시듭니다. 이 상태에서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물과 비료만 늘리면 뿌리 상태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폭염기 관리의 출발은 물을 얼마나 더 줄 것인가가 아닙니다. 작물이 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폭염 피해는 잎이 시들기 전에 시작됩니다. 고온 피해는 잎이 타거나 작물이 완전히 쓰러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 주변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뿌리의 호흡 부담이 커지고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잎으로 올라오는 물이 부족해지면 작물은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공을 닫습니다. 기공이 닫히면 증산을 통한 냉각이 줄어들고 잎 온도는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잎 온도가 올라가면 광합성이 떨어지고 꽃과 어린 과실로 보내야 할 양분도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잎이 아직 푸르게 보여도 내부에서는 이미 고온 스트레스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꽃가루 활력 저하, 낙화, 착과 불량, 과실비대 정지와 당도 저하가 차례로 나타납니다. 폭염 피해는 눈에 보이는 시들보다 먼저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온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고온기에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온이나 하우스에 걸어놓은 온도계 하나만 봐서는 피해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확인해야 할 온도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기 온도입니다. 둘째는 잎 온도입니다. 셋째는 햇빛을 직접 받는 과실의 표면 온도입니다. 넷째는 뿌리권과 관수물 또는 양액의 온도입니다. 정상적인 작물의 잎은 증산으로 온도를 낮추지만 뿌리가 손상되거나 수분 흡수가 막힌 작물의 잎은 주변 공기보다 훨씬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직접 받는 면은 그늘진 면보다 표면 온도가 크게 올라가 햇볕 대임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다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의 적외선 온도계로 정상 포기와 이상 포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절대 온도 하나만 보는 것보다 정상 구역과 피해 구역의 온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한낮보다 아침 시들물 보십시오. 한낮에 잎이 조금 처졌다고 바로 물부터 더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강한 햇빛을 받는 시간에는 정상적인 작물도 일시적으로 잎이 처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날 아침의 회복 여부입니다. 해가 뜨기 전후 또는 첫 관수가 시작되기 전에도 잎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한낮 시들미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점적기 바로 아래만 젖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10cm와 20cm 깊이의 수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뿌리도 정상 포기와 비교하십시오. 건강한 뿌리는 흰색이나 밝은색을 유지하지만 손상된 뿌리는 갈색으로 변하고 표피가 쉽게 벗겨질 수 있습니다. 역병, 시드름병, 풋마름병이나 뿌리 썩음이 시작되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폭염기에는 밭 전체에 물을 더 주기보다 다음날 아침까지 회복하지 못한 구역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수량만큼 관수 시각과 분할도 중요합니다. 폭염기에는 하루 전체 관수량을 맞추는 것과 함께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공급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 수분 확인과 선관수입니다. 해가 높이 뜬 뒤 작물이 심하게 시들고 나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증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뿌리권에 사용할 수분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다만 토양이나 배지가 이미 충분히 젖어 있다면 습관적으로 선관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제 뿌리 깊이의 수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는 분할 관수입니다. 사질토와 마사토는 한 번의 관수량을 지나치게 늘리기보다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점질토는 표면이 말라 보여도 아래쪽이 젖어 있을 수 있으므로 깊이별 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형배지와 포트 재배는 수분을 저장할 공간이 작기 때문에 첫 급액을 지나치게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후 보정 관수도 무조건 금지할 작업은 아닙니다. 뿌리권의 실제 수분 부족이 확인됐다면 짧게 나누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뜨겁게 마른 토양에 한꺼번에 많은 물을 넣어 수분 상태를 급격히 바꾸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토양이 젖어 있는데 시들면 추가 관수부터 하지 마십시오. 농가에서 가장 위험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토양이 젖어 있는데도 작물이 시드는 경우입니다. 이때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관수량을 더 늘리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토양이 젖어 있는데 시드는 원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뿌리권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뿌리 활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둘째, 물이 너무 많아 토양 속 산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셋째, 비료와 염류가 뿌리 주변에 쌓여 삼투압 때문에 물을 흡수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넷째, 점적기 아래로만 좁고 깊은 물길이 만들어져 실제 뿌리 분포와 젖는 범위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삽이나 토양 채취기를 이용해 10cm와 20cm 깊이의 수분, 냄새와 뿌리색을 확인하십시오. 뿌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면 추가 관수보다 배수와 뿌리권 산소 확보가 먼저입니다. 관수를 무조건 중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수분 부족이 확인된 구역에만 필요한 만큼 보충해야 합니다. 뿌리권과 관수 물의 온도도 확인하십시오. 고온기에 입만시키고 뿌리권을 그대로 두면 작물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검정 비닐과 검정 점적 호스가 강한 햇빛에 직접 노출되면 토양 표면과 호스 안의 물 온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호스에 첫 물이 지나치게 뜨겁다면 뿌리에 직접적인 온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관수 전에 호스 말단의 물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첫 물이 지나치게 뜨거운 경우에는 말단을 열어 뜨거운 체류수를 먼저 빼낸 뒤 정상적인 온도의 물이 나올 때 관수를 시작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탱크와 양액탱크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광하십시오. 노출된 점적 호스는 토양이나 적절한 피복제 아래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볏짚, 왕겨 또는 충분히 말린 예초초는 토양의 수분 증발과 최고 지온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줄기 바로 주변까지 유기물을 두껍게 밀착시키면 과습과 줄기 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줄기 주변은 조금 비워두십시오. 고온기 칼슘 장애는 흡수와 이동 실패부터 보십시오. 고추와 토마토의 배꼽썩음, 상추와 배추의 팁번, 사과의 고두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칼슘제를 계속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토양에 칼슘이 없어서 나타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에 칼슘이 있어도 뿌리가 흡수하지 못하거나 어린 잎과 과실로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면 칼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양이 심하게 말랐다가 갑자기 젖거나 뿌리가 고온과 과습으로 손상되거나 토양과 배지의 이시가 높거나 질소와 칼리, 마그네슘이 지나치게 많거나 고온과 공기 정체로 수분 흐름이 불안정하면 칼슘의 흡수와 이동도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칼슘제를 추가하기 전에 뿌리 색과 냄새, 토양 수분 변화, 배의 기시 또는 토양 염류, 질소 과다와 환기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미 손상된 과실은 칼슘제를 살포해도 정상으로 되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관리 목적은 현재 손상된 과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라는 과실과 어린 잎의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폭염기에는 꽃과 어린 과실을 먼저 지키십시오. 폭염 피해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잎이 타는 피해보다 꽃의 수정 실패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 고추, 오이와 같은 과채류는 꽃이 피는 시기에 고온을 받으면 꽃가루 활력이 떨어지고 낙화와 수정 분량이 증가합니다. 결국 착과수가 줄고 어린 과실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낮의 고온뿐 아니라 밤의 열대야도 중요합니다. 밤에도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으면 야간 호흡이 증가해 낮에 만든 양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 결과 과실 비대와 당 축적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시설은 아침 환기를 늦추지 말고 오전의 광합성은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낮에 들어오는 강한 복사열은 외부 차광으로 줄이고 공기순환을 함께 실시하십시오. 수정벌을 사용하는 시설은 벌통이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한낮 고온으로 벌의 활동이 떨어지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꽃이 떨어진다고 질소와 각종 영양제를 계속 늘리면 줄기와 잎만 무성해지고 착과는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폭염이 지나간 뒤 비료를 더 주어도 이미 떨어진 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피는 꽃과 막 착과한 어린 과실을 지키는 관리가 우선입니다. 잎을 갑자기 제거하면 과실이 바로 대입니다. 고온기에 착색과 통풍을 높이겠다며 잎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작업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잎 그늘에 있던 과실이 강한 햇빛에 갑자기 노출되면 과실 표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사과는 강한 하계 전정 뒤 과실이 갑자기 노출되면 햇볕 대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도는 송이 주변 잎을 과도하게 제거하면 송이가 직접 햇빛을 받아 일소와 과피 손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추와 토마토도 하엽을 지나치게 제거하면 과실 표면이 햇빛에 노출되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참외와 수박은 과실을 덮고 있던 잎을 갑자기 정리하면 과실 표면이 데일 수 있습니다. 폭염 직전이나 폭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꺼번에 잎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면 흐린 날이나 폭염이 약해진 시기에 여러 번 나누어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노출된 과실은 전용 차광제나 주변 잎과 가지를 이용해 직접적인 햇빛을 줄여야 합니다. 착색과 통풍을 높이려다 과실을 데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폭염 예보 전 최종 점검과 마무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폭염이 예보됐다면 먼저 관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뿌리 깊이까지 수분 상태를 확인하고 아침에 필요한 물을 준비해 나누어 공급하십시오. 토양이 젖어 있는데도 작물이 시든다면 물부터 더 주지 말고 뿌리와 배수, 이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에서는 아침 환기와 외부 차광을 준비하고 공기순환과 포근은 환기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용하십시오. 고온으로 생육이 멈췄다고 비료 농도를 무리하게 높여서는 안 됩니다. 폭염 직전에는 강한 전정과 과도한 잎 제거도 피해야 합니다. 고온기 수확량을 지키는 농가는 물을 가장 많이 주는 농가가 아닙니다. 작물이 언제부터 물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뿌리가 왜 기능을 잃었는지, 잎과 과실의 온도가 왜 올라가는지를 먼저 찾아내는 농가입니다. 폭염기에는 물과 비료의 양보다 관리 순서가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이 농작물의 고온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